법원이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관련 소식 사회부 김지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이 사유가 평소보다도 훨씬 또 길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핵심 사유만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원이 든 핵심 사유는 혐의 소명에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증거 인멸 염려에 관련해서는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내린 건데요. 실제로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의 영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속 사유 중에 주거 부정을 제외하고 나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 인멸의 염려, 도망이나 도주의 우려, 이 모두 좀 주관적인 판단 영역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배경 하에서 방금 좀 짧게 설명드렸던 법원의 이제 실제 기각 사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판사가 이례적으로 좀 길게 설명을 썼습니다. 네. 그대로 좀 읽어보면요.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의심만 있을 뿐이지 정확한 증거를 이 피의자의 혐의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대북 송금의 경우에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해 이제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검찰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증거인멸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도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여러 이제 증거들을 이제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역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은 법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재명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결과를 좀 나오기까지 대기 중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네.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기각 결정이 이제 나온 만큼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아마 곧 구치소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대기하면서 이제 여태까지 기다렸던 만큼 어떤 입장을 정리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실제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텐데요. 네. 그 법원은 이제 어제 이 대표 신문 시간도 무려 9시간을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30분쯤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1997년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거의 두 번째로 긴 시간입니다. 역대 최장 시간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영장 심사였는데 10시간을 넘겼습니다. 신문을 마치고 이제 법원을 나오면서 이 대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이제 당시에 이제 신문을 마친 시점에서요. 검은색 이제 승합차에 올라타서 이제 법원을 나서서 서울 구치소로 이제 이동을 했고 지금까지 그 결과를 그 구치소에서 기다려왔던 겁니다. 예, 이제 잠시 후에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병원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나와서 혹시 입장을 좀 짧게라도 밝힌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병원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대표의 이제 건강 상태가 그렇죠. 좋지 않기 예.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길게 자신의 입장을 다 설명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굉장히 간결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텐데요. 간결하게 밝힌다면 그간 이 대표가 누차 강조해 왔던 것이 바로 검찰의 조작 수사입니다. 네. 이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혐의들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점을 아마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가 좀 잠시 후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번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 수사에도 상당히 좀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이미 기소를 한 대장동 의혹 사건 이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검찰 수사의 차질은 빚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예상이 많이 있기도 한데요. 이제 이 대표와 이제 관련된 그 혐의들의 사실들에 관련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진행이 되어 온 여태까지의 많은 혐의들이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는 백현동 특혜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장동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우선 구속영장 청구서 사유에 적혀 있었던 것 중에 예. 핵심 혐의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백현동 로비스트 이제 김인섭 씨가 민간업자에게 받은 청탁으로 이제 향후 대가를 이제 약속을 했다. 절반 이상이 이 대표의 몫이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보강 수사가 이제 우선순위가 된 만큼 관련 수사는 이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2년째 수사를 이어왔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야당 탄압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걷어내고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함께 야권을 향한 수사 전반이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와 관련한 천화동인 1호 내에서 이 대표의 지분 약 428억 원 정도의 약정에 대해서도 의혹 수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사실 허위 인터뷰라고 해서 이제 배후 세력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야권에 대한 수사도 동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야권을 향한 또 다른 핵심 수사였던 돈봉투 의혹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도 수수 의원 특정이나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했었던 수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번 영장 기각은 현재 진행 중이었던 말씀하셨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요. 이 재판에도 이제 영향을 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그 혐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혐의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영장 심사 전에 이 대표와 검찰은 이제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서는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검사 사칭 의혹 관련 재판에서 나온 위증교사 혐의를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었기 때문인데요. 위증교사가 가벼운 혐의는 아니지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북 송금 의혹과 비교하면 현재 진행적인 수사의 핵심 혐의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 의혹은 이제 2018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이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검사 사칭 사건 가담 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김모 씨에게 접근을 해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바로 이 위증교사 의혹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김 씨와 이 대표 사이에 이제 통화 녹취록까지도 이제 공개를 할 것처럼 하면서 이제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국회에 나섰을 때 증거인멸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바로 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네. 검찰 측의 이제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와 재판에서도 이제 공범과 참고인 등을 회유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증거를 은폐할 것이다, 진실을 왜곡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검찰의 주장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이제 이 대표 측은 위증 요구가 사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달라고 했었던 것뿐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에서 검찰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와 이 대표의 관계가 그 대가 관계였다 이런 걸 이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 자체에 좀 집중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김 씨가 이 대표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제 인물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앞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그래서 김 전 대표를 키맨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으로 얻은 개인적 이익은 전혀 없고 김 씨와도 2010년 이후에는 인연이 끊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바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검찰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이익을 더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이제 걸고 있었지만 만약에 사업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참여를 했다면 오히려 검찰은 뇌물 혐의를 적용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대표 측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그 혐의 자체가 허구이고 조작이라고 이제 강조를 해왔던 것이죠.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대표 측의 주장에 좀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런데 언급했던 일단 백현동 사건의 핵심 피의자죠. 김인섭 씨는 최근도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제 이재명 대표 측과의 그 친분을 내세워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을 한 혐의로 이제 이미 구속 기소가 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제 지난 25일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보석 신청을 낸 건데요.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그 신문 기일을 열어서 이 김 전 대표 측과 이제 검찰 측의 의견을 다 들어본 뒤에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제 별도의 연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1심에서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입니다. 김 전 대표 구속 기한은 올해 11월 초까지인 상황입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역시 구속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 원을 수수하고 5억 원 상당의 한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서 로비를 한 것이라고 지금까지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된 것으로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 대표의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 보석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을 해서 이 대표와 공모관계로 보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했고 여기서 또 승강이가 있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이 부분도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핵심 인물이기도 하죠. 역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심사에 대해서 탄원서를 내겠다. 이제 이렇게 의견을 낸 이후에 이제 그 이 전 부지사 변호인과 교도관 사이에 이제 여러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변호인은 이제 재판부에 제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탄원서를 교도관은 이제 절차를 밟으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재판 법정에서 이제 휴정 때 결국 막 고성 요구하기도 이제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야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를 진행하는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작성한 탄원서를 두고 이제 말씀드린 약간 소란이 있었습니다. 네. 탄원서 반출을 두고 변호인과 교도관이 법정에서 이제 실랑이를 벌인 건데 변호인은 재판 전에 협의한 대로 피고인의 자필 탄원서를 내가 가져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도관은 정식 절차를 밟으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막아선 것이죠.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이 적어온 자필 탄원서를 이제 내가 적어서 가져가겠다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교도관이 막은 겁니다. 변호인은 이제 전날인 25일 오후에 접견해서 이 전 부지사가 그동안 내가 옥중에서 쓴 자필 서신 등은 모두 나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을 한 것이고 누가 강요하거나 압박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고 그 내용을 탄원서로 써서 어제 신문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제 전달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의사를 밝혔던 것인데요. 이 전 부지사가 이제 지난 7월에 공개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어떤 옥중 서신을 둘러싸고 또 회유가 있었다 이런 의혹 제기가 이제 나오니까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내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변호인은 문서 자체를 가져갈 수 없다면 피고인이 내용을 읽고 내가 적어서 가겠다고 또 재차 요구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교도관은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의혹과 이 대표의 연관성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전면 부인하던 입장을 계속 지속을 해오다가 중간에 일부 번복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허위 진술을 했다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라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완전 부인했던 것이 본인의 진실이다라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였죠.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 출석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심사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심사에 이제 출석을 했던 시간은 어제 오전입니다. 예. 제1야당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이제 처음 있는 그렇습니다. 일이었죠. 예. 이 대표는 어제 오전 10시 한 3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 도착을 했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 대표는 이제 한쪽 손에는 우산을 쓰고 다른 손으로 이제 지팡이를 짚은 채 이제 천천히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당초 오전 10시가 이 영장 심사가 시작될 예정 시간이었지만 빗길 이제 교통 체증으로 이 대표의 도착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방어 방법, 김인섭 씨와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제 쏟아졌는데요. 이 대표는 이 신문을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법정으로 가던 도중에 잠시 중심을 잃고 이제 휘청거려서 이제 부축을 받기도 했었는데 지지자들은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 대표에게 힘내세요라고 이제 외치기도 현장에서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이제 좋지 않은 만큼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법정에서는 의료 인력과 휠체어도 준비가 됐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번 법원의 기각 판단을 두고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앞서 이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결과를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루 앞두고서는 법원에 전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90여만 명이 참여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현재 지금 민주당 총 의원 수가 168명인데 그중에 161명이 참여를 했고 전직 국회의장 4명도 이곳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다음 날인 22일부터 나흘간 바로 이 탄원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탄원서에는 이 대표는 검찰 소환과 재판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결코 당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면서 민주당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정당 활동을 위해서 대표의 업무 지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요. 또 이제 국민들이 입게 될 어떤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체포한 가결에도 구속을 피한 세 번째 현역 의원이 됐습니다. 어제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과거 알만한 인사들도 이곳과는 악연이 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서울중앙지법 321호는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운명이 엇갈린 장소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법정에서 2017년 3월 30일 약 9시간에 걸친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던 대통령으로 이제 기록이 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 이전에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된 바 있지만 1997년에 바로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서면 심리로만 이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제 주요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어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도 역시 이 법정에서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요. 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우 전 수석은 이제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었던 앞서 말씀드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2019년에 이 법정에서 영장 심사를 받고 구속이 됐는데 이 역시 사법부 수장 출신이 구속 수감이 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2020년 삼성 합병 승계 의혹으로 321호 바로 이 법정에서
영장 심사를 받았고요. 당시 법원은 한 8시간 반 정도의 이제 신문 끝에 구속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이제 영장을 이제 기각했던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국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서 이제 바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이 될 텐데요. 지금 한 50분 정도 시간이 지났고 영장이 기각된 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태울 차량도 지금 이동이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안 나온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사실 아까 이제 신문이 법원에서 마무리가 되고 나서도 네. 이 대표가 이제 바로 쉽사리 이동을 하지 못하고 미음으로 간단히 이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만큼 이제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을 맞습니다.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 구치소에 있으면서 지금 심야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어제 아침 일찍부터 사실 이동을 했고 그 긴 시간에 이제 신문을 거치고 구치소에서 심야까지 있었던 만큼 아마도 본인의 이제 거동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네. 큰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나와서 여기서 바로 이 대표가 처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결국 이 법원의 결과에 대한 큰 의미 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또 거듭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4일간의 단식으로 상당히 좀 건강도 많이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긴 시간 동안 영장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재명 대표에게는 긴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진행한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기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뭐 양쪽으로 여러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영장 전담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정도의 사건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모두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담당 판사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것이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사실 적절치 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세간의 관심이 워낙 이제 쏠릴 수밖에 없고 파급력이 큰 만큼 가능한 좀 객관적인 배경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중에 사법연수원 기수로서는 이제 가장 빠른 선배인데요. 법원이 구속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에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에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던 것이죠.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서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한 후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서 올해 이제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판사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유 부장 판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난 2월에 이제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 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이제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영장은 이제 기각이 됐었죠. 7개월이 지난 지금 두 번째 이 대표의 영장 심사를 이제 접수를 해서 정식으로 이제 심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기존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을 해왔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심사를 맡은 바 있는데요. 지난 2월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매체 시민언론 더 탐사의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사유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이미 확보가 된 점과 피의자의 직업 등을 종합 판단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실제로 강진구 기자가 이미 그 침입을 한 사실은 명명백백했기 때문에 예. 확인이 됐다고 말을 한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을 또 나란히 했습니다. 다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에 관해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또 이른바 50억 클럽이죠.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예. 역시 당시에도 이례적으로 또 사유를 좀 자세히 밝혔는데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면서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검찰이 박 전 특검 추가 수사를 했고 거기서 포착된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을 때 같은 법원의 이제 윤재남 전담 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 있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에도 실제로 지금 이 대표 심사를 한 판사는 네. 어떤 좌냐 우냐 이런 정치적 진영 논리보다는 실제 이 사안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또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 관련해서 김지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